제가 아이들 셋을 길렀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일이 돼서 파티를 하면은 한 15명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장 근처에 아이들이 딱 있다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앉으라고 조용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앉아요. 그러나 2명 내지 3명은 계속 뜁니다. 아직도 왜냐면은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고 부모가 잘못 교육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점에서는 한번 이게 이제 감정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를 듣고 나서 조용히 해, 앉아. 그게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직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열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들이 어떤 때는 동생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자고 그러거든요. 눈짓을 아무리 해도 얘네들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주의가 거기에 쏠리질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딴 거 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이들은 행동이 항진된 애들이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2살 정도 낮게 행동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행동은 행진되지 않았는데 주의를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서 눈짓을 해도 안 보이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이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이제 두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두뇌는 이제 크게 나눠서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지하실에 있는 뇌는 이게 도롱뇽이나 뱀이나 개구리나 양서류에도 있는 건데 이 두뇌는 우리 몸에서 심장이 뛰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온도를 조절해주고 체온, 그다음에 숨쉬게 하는 거. 그래서 딴 건 다 문제가 있고 뭐 교통사고라던가 뭐 다른 일로 다 일을 못해도 이 두뇌만 있으면은 생명은 살아있는데 이것을 이제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2가지 뇌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감정뇌 또는 이걸 번연계라고도 그러는데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전에 아기는 이 두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뇌가 하는 일은요. 배고프면 칭칭거리고 자고 싶으면 칭칭거리고 엄마가 없어지면 다 웁니다. 그래서 이 두뇌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모든 포유동물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무슨 토끼나 사슴이 산다면은 어디서 저기서 바람이 불면 이게 혹시 사자가 오나 해서 걱정이 될 때는 빨리 뛰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두뇌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감정뇌, 감정을 갖다가 나타내고 또는 번연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없으면 우리가 배고픈 것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 것도 모릅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그게 살아가는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위기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해결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감정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기가 한 6개월쯤 되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의 생각하는 두뇌, 이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발달되는 뇌인데 이 두뇌에서 하는 일은 무언가를 배우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기획도 하고 무엇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위에서부터 아래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를 갖다 위에서 누르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하는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들이 수영장에서 막 뛰다가 조용히 앉으세요. 뛰지 마세요. 그럴 때 그걸 듣고 나서 자기가 딱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 두뇌입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무슨 딴거 이제 막 하다가 엄마가 나보고 좀 일찍 나오라 그랬지. 동생하고 저기 어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두뇌에서 하는 일인데 아기가 벌써 6개월만 되면은요.
엄마가 여기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애들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있던 데를 찾아봅니다, 우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 울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두뇌에서 집행기능 또는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집행기능이 그만큼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기다립니다. 저쪽을 쳐다보고, 엄마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딱 기다리다가 그래도 엄마가 안 나타나면 그때는 울어요. 왜냐하면 울면 엄마가 나타나는 걸 그 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벌써 이 두뇌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달이 돼 가는데, 우리가 주의 산만증 및 행동항전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뭐냐면요, 이 전두엽에 이제 일을 하려면은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줘야 됩니다. 도파민이 뭐냐면 커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졸릴 때 커피 마시면 정신이 팍 차리듯이, 아이가 필요할 때 이 기능을 하려면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쁠 때, 비디오 게임 할 때는 신이 나니까 이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친구가 뭐 저 놀러 왔다던가 엄마가 칭찬해 줄 때는 막 나옵니다. 도파민이 사랑을 할 때, 아니면 상을 받을 때, 아니면 기쁠 때는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루할 때, 재미없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개는 남자가 훨씬 여자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대개 조상으로 물러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뇌에서 안 나오는 거는 절대로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 길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췌장에서, 간 밑에 있는 게 췌장인데 거기서 어떤 화학물질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됩니다. 그 화학물질 이름이 뭐냐면은 인슐린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슐린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먹은 당분이 이제 간에 가 있거나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장돼 있고, 피 속에는 이렇게 설탕물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균도 들어오고 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게, 이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인슐린이 안 나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다 당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두뇌는 이 췌장처럼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다 이해하면서도 두뇌에서 안 나오는 화학물질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애가 그걸 해야 돼요, 약을 써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 놀라십니다. 그런데 놀라는 게 당연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애들인데 그런 게 조금 잘 안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두뇌를 이해하시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가 이제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 아닙니까? 800번 내지 1000번 중국, 일본에 당하면서 이제 생각 안 하고 휘딱 행동을 했던 분들, 빨리 도망갔던 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낳은 애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 저희 딸, 저희 손자, 이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다 태어나가지고 처음엔 고생들을 하죠. 그러나 그걸 빨리 알아채가지고 빨리 도와주면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요즘은 소아과에서도 많이 하고, 뭐 소아정신과 여러 분이 할 수 있고요.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도와주면은, 아이들이 머리가 다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되게 80부터 120이 정상인데 얘네들도 그 사이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굉장히 좋고 어떤 애는 보통이고 어떤 애들은 그저 딴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머리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학물질이 전두엽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저희 딸도 자꾸 뭘 잊어버리는데, 그럼 그때마다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면은 와, 이 세상은 정말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바본가 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억울한 거죠. 아이들도 희생자고 부모도 희생자인데 빨리 알아서
얼른 도와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한 반은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이제 되게 약을 쓰고 뭐 도와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많이 좋아져요. 왜냐면은 우리의 전두엽은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나이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벌써 6개월만 돼도 집행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엄마가 간 데 쳐다보고 기다린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비슷하게 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공부하고 이러는데 아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움직이거나 지가 그걸 움직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조절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새는 국민학교에서 애들 체육 시간부터 먼저 하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체육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면은요 두뇌에서 좋은 화학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육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 시험도 더 잘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은 그림 그리는 거 얘네 좋아하거든요. 이런 창조적인 거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필요한 도파민을 바깥에서 넣어주는 것이 약물인데 많은 분들이 약물에 대해서 참 겁들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혹시라도 아이를 갖다가 뭐 중독시키는 건 아닌가 부작용이 뭔지 알질 못하거든요. 한국 부모님들은 한약을 쓸 때는 아무 걱정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5천 년간 썼으니까 괜찮으려니 하는 거죠. 이 약은 새로운 약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올리면서 의사하고 계속 관계를 하시면서 하면은 이것처럼 안전한 약품이 없습니다. 제가 47년간 지금 소아정신과 의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생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의 심장병이 있다던가 아이가 간질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다른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들하고 미리 의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참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되게 예민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한 두세 살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어리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말을 좀 많이 한다던가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한다던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아이들한테 미리 어떤 그 칭찬받을 일들을 갖다 약속을 해줘도 좋고 오늘 너는 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디에 여행을 간다 어디 가서 쇼핑을 가가지고 뭘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할 때 잘할 때는 금방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이 아이들이 점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이 계속 발달해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감정 억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너무 실망만 하시고 슬퍼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야 나는 바본가 보다 나는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I am okay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이제 우울하기가 쉽죠. 그래서 치료를 안 받은 주의산만증 있는 사람들이 60%에서 나중에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지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뭐합니까? 부모들이 술 마시잖아요. 그거 봤으니까 술 같이 마시게 되죠. 또한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미워하게 되니까 조절하기가 힘든 거죠. 따라서 미리미리 이런 아이들한테 많은 칭찬도 해주시고 필요한 약물 치료도 해주시고 학교하고 항상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으로 태어난 거니까 얘가 공부 못하고 숙제 못하고 그러는 것이 얘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얘한테는 특별히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Individual Education Plan, IEP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바짝 앉혀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서 애들이 떠들면 얘네들은요, no 하고 뭐 이걸 갖다 이렇게 딱 없애버릴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요. 물론 도파민이 나오면은 그런 거 하기가 쉽지만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선생님 앞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어떤 때는
숙제도 너무 많이 내주면 애들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조절해서 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신이 생겨가지고 무엇을 해도 그다음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넌 괜찮은 애야. 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덮어놓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숙제를 제 시간에 했을 때 칭찬해 주시고 대개는 엄마나 아빠하고 숙제를 하면 얘네들은요. 자꾸 물 먹으러 가야 되고 뭐 현소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그게 잘 안 되면은 뭐 형이나 형의 친구 아니면 누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이가 좋아할 수 있도록 롤 모델을 하나 찾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10분 공부하고 5분 가서 쉬고 10분 공부하고 5분은 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능력을 갖다가 길러주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느끼면 아이들은 잘합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자존감 길러주고 필요한 약물 쓰시고 그다음에 약물에도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항진제도 있고 어떤 거는 항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따라서 어떤 애들은요 이미 또 청소년 아이들은 우울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애들이나 특히 이제 그 인어텐티브 타입 얘네들은 하이퍼액티브 하질 않았으니까 아무도 주의 산만증이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교 가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중에서는요. 국민학교 때는 A 만점 했던 애가. 그래서 어머니들 말이 뭐라냐면 하루아침에 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거든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잘 견뎌오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요. 이 감정내가 발정된 개처럼 막 저기 돼요. 그러니까 성호르몬 나오고 성장호르몬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아이들이 키도 막 커지고요.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막 골반 나오고 유방 생기고 남자애들은 막 근육이 막 커지고 이러면서 바깥에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막 여러 가지로 소용돌이가 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내가 정말 남자일까 여자일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난 나중에 커서 뭘 할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 생겨야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 다 하얗고 까만 사이에서 우리 노랗죠. 하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자꾸 나보고 뭐든지 교회도 가야 되고 뭐 명령하는 대로 하라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네가 생각한 거 있으면 네가 말을 해야 돼. 뭐든 덮어놓고 따라하면 안 돼. 이러거든요. 따라서 조금 이제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좀 옵니다. 그래서 그게 대개 이제 여자아이들은 한 10살, 11살부터 시작하고요. 남자아이들은 한 2년 뒤에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만일 주의 산만증이 있었는데 치료를 안 했었다. 아니면 어떤 부모들, 특히 라티노 부모들은요. 조금 쓰다가 말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거 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사실은 그게 약을 쓰면서도 계속 심리적으로 아이를 갖다 도와주고 환경적으로 학교하고 같이 연관을 해주고 영적인 도움도 주고 이래서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이런 것이 다 도움이 있는 애들은요. 아주 잘 큽니다. 정상적으로. 존 F 케네디라던가 무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다 ADHD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나 그 동생들이나 가족들 중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들은 주위에서 그 부모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역할 모델도 해주고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또 좋은 그 어떤 계기가 생기고 친구의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잘 풀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미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세상이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약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기가 힘들죠. 특히 마약 중에서 이런 환자들이
코케인이라던가 무슨 암페타민이라던가 뭐 있던 것을 쓰게 되면은요 확 정신이 드니까 거기 이제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술 이런 데 빠지면은 참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나 늦게라도 괜찮아요. 치료를 받고 어떤 점에서는 도움을 받으면 많이들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정신과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 거부감들이 많지요. 제가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오시는데 15년 전에 강의 들었다고 오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커집니까? 그리고 약을 갖다가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게 하려면은 부모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걸 모르면 결정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도 ADHD가 있는 것을 저는 나중에 저희 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엄마 나 ADHD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나 몰래 또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던 아이인데 아주 힘들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게 있었던 거를 그 다음에 제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70도 훨씬 넘었지만은 약물 치료하고 제가 항상 운동하거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든지 항상 배우려고 그러고 배운 걸 나누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항상 스트럭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플랜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ADHD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요. 딴 생각에 빠지기 쉽고 한번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참 우울해지기가 쉬운 것이 왜냐하면 예민하니까요. 따라서 어른들이건 청소년이건 아이들이건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딴 사람들보다 조금 더 푸산하고 어떤 점에서는 좀 이렇게 읽기나 쓰기가 너무 힘들고 이게 읽기가 힘든 것이 ADHD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게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물론 그게 만화책이라던가 아주 재미있는 뭐 연애소설 같으면 뭐 어른들도 열심히 보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다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세금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무슨 뭐 재미없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그건 보기가 싫거든요. 왜냐면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따라서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나를 갖다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항상 옆에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하나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벌써 주의산만증이 있었던 부모님들한테서 되게 애들이 태어나는 게 ADHD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가족이 있으니까. 따라서 부모님 자체가 나는 이게 있더라도 핸들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내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약물을 써도 되고 심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항상 칭찬하시고 칭찬을 하면은 어른이나 애나 다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칭찬받거나 상받거나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애들을 갖다가 어떤 때 뭘 주의를 주고 싶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엄마가 화날 때를 피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잘한 게 뭔가 그 먼저 생각하셔서 그 얘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도파민이 팍 나옵니다. 그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네가 어떤 때는 비디오 게임을 조금 너무 많이 하느라고 딴 거를 좀 못하는 수가 있지 않니? 따라서 우리 비디오 게임 할 때는 우리 얼라움 클락을 하나 샀으니까 네가 셋업을 할래? 시간을?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네가 끝일 수 있겠니? 그리고 네가 끝이면 그때마다 엄마가 25전짜리 하나 줄게. 그러면 여기다 다 모아놨다가 너 나중에 좋아하는 거 딱 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 상태는요. 휙 내려가가지고 2살짜리 같이 될 수도 있고 쭉 올라가가지고 10살짜리 같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7살짜리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전두엽은요, 제일 늦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발달이 완성되는 게 25살입니다. 어떤 애들은 30살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군대 갔다 와서도 좀 있다가 이게 완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믿으시고, 얘는 전두엽이 발달되니까 앞으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애야. 지금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그때마다 내가 도와줘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신체적으로는 중요한 게 운동, 약물 치료, 건강, 그다음에 좋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늘 애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I am okay. 라고 느낄 수가 있으면은 얘는 점점 이 두뇌가 발달이 되면서 자신감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F 케네디처럼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술가 있죠. 리오날도 다빈치. 그 사람도 이게 ADHD가 심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조력이 참 좋아요.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깥의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out of box thinking. 남들 생각 못하는 거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이랬는데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게 대가를 잘 못 냅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시작했지만 끝머리는 제자들이 많이 끝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제자의 도움 아니면은 어떤 점에서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나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지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행복해 보려도 행복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아빠의 도움, 친척의 도움, 베이비시터의 도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게 환경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뭐 어떤 때는 이제 튜터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제 빅브라더 또는 빅시스터, 그러니까 언니 겸 튜터, 뭐 가정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이때는 애들이 너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질 않지요. 왜냐면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은 첫째는 엄마가 너무 지치지가 않고, 둘째는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질 않습니다. 제가 1977년에 이제 tulane 유니버시티에서 소아정신과 과정을 다 마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ADHD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Hyperactive Child Syndrome이라던가 Minimum Brain Dysfunction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벌써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잘 몰랐지요. 두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도파민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런 아이들 치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족 치료. 왜냐하면 부모가 계속 싸워요. 아니면 형제들하고 자꾸 싸워요. 가족에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은 약물이 있기 때문에 훨씬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약물들은요, 어느 정도 몸에 있다가 다 빠져나갑니다. 4시간 후에 빠지는 것도 있고 8시간 후에 빠지는 것도 있고 12시간 후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몸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어떤 부모들은요, 이런 약을 쓰면 이게 두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애를 어떻게 망치게 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요, 알려주세요. 그거는 그분이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따라서 롱텀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약을 먹는 애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약에 마약 중독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중독자가 없습니다. 그러네 어떤 부모들, 특히 제가 이제 그 멕시칸 계통 라티노들 치료를 많이 하는데 조금 쓰다가 그만둬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약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분들이 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치료를 계속하고 아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아무리 같이 술
먹자, 뭐 담배 피자 그래도 얘네들이 no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13살, 14살, 15살쯤 되면은 이제 부모를 따라서 뭘 하는 거는 좀 창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는 시시야, 어린애야. 그렇게 남들이 그럴까 봐. 그래서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피어 프레시가 많아집니다. 그때 자존감이 없는 애들은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죠. 그러나 자기가 이미 자존감이 있던 아이는 노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이제 모두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괜히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럴 때는 이제 부모한테 와가지고 애같이 조금 이렇게 기대기도 하죠. 왜냐면 그때는 어른 시기하고 아이들 시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께서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자기가 자꾸 어른같이 되려고 할 때는 지켜봐 주시고 덮어놓고 내 뒤따라와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정말 부모한테서는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참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하고 달라요. 가치관이. 옛날 뉴욕에서 살던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나는 저쪽 금도 캐고 뭐 이런 캘리포니아 갈 거예요. 그러고서는 딱 백팩 메고서 떠나면은 우리 한국 같으면 그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러나 여기서는 보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그리고 보내니까 역마차 타고 오면서 인디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몇 번 넘으면서 그래도 서쪽에 와가지고 개척했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이 13살, 14살, 15살 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말로 이제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다가 정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으면은 부모하고 그동안에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시면서 믿어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서 엄마한테가 희망을 갖고 아버지도 희망을 가지시면서 가능하면 우리 한국에서 옛날 잘하던 얘기도 좀 해주시고 내 얘기를 하면은 걔들도 우리 얘기, 자기 얘기들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물어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런 얘기 생각을 저기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문제가 좀 이런 게 있었어. 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도 따라서 합니다. 제가